자, 수업 시간에 과제로 나왔던 2023 건대 모의논술 제시문 1과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 1, 문제 2번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했듯이 현장 강의에서는 일단 모의논술과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할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의논술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주어지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 답안지를 메일이나 톡으로 보내주면 선생님이 일단 첨삭해서 다 보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찌되었건 설명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설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지금 선택한 이유는 문제가 어려워서 이거 지금 해설 강의를 올리는 건 아니고 일단 대학교에서 발표한 시험지 자체에 오타가 있거든요. 오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막 헤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해설 강의를 일단 찍을게. 알겠죠? 자, 건대는 이미 선생님이 대학별 기출경향 설명 그 영상 올라가 있죠. 그 영상에서 이미 설명했지만 건대 같은 경우는 모의논술과 실제 기출문제 사이가 난이도 차이는 좀 있어요. 있지만 어찌되었건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학교다. 그래서 반드시 모의논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 밖에 이제 혼자 준비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한테 팁을 하나 드린다면 최근 3년치 문제를 푸실 때 항상 모의논술을 먼저 푸시고 그리고 그해 기출문제를 푸시고 또 그 전년도에 모의논술을 푸시고 기출문제를 푸시고 그 순서를 지켜가면서 실제로 모의논술과 기출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선생님이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건대는 어찌되었건 모의논술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 항상 경희대랑 똑같이 도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언제나 출제하죠. 도형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출제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역시 지금 제시문 1에 여러분들은 다 이제 갖고 있죠? 문제는 갖고 있죠? 없는 친구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될 거고요. 자, 제시문 1에는 딱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인 법칙을 필요하면 써라. 두 번째, 어떤 함수가 어떤 점 A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점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미분값은 0이다.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투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제시문에 이제 다가 나와 있는데 제시문 다는 어차피 구체적인 상황을 주어진 거니까 그건 별로 의미 없고요. 자, 미리 그림을 그려놨어. 그림을 그려놨고 제시문 다에 보면 이렇게 세 개의 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일단 29도 굉장히 낯설죠. 31도 굉장히 낯설죠.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저 세 개의 각을 딱 보는 순간 쟤네는 다 더하면 90도구나. 이 정도의 감각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 세 개를 내가 모아볼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했으면 좋겠고 오타가 있어요. 학교에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린 기출문제 보시면 DBC라고 돼 있어요. DBC. 그래서 요각이 얘들아 지금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오타고요. DBE로 고쳐주셔야 돼요. DBE로 고쳐주셔야 돼. 이건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발표한 모범답안 그것도 확인해서 일단 고쳐드리는 거니까 잘 안 나왔던 친구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은 뭐냐면 삼각형 ABD의 넓이 문제 1인가요? 문제 1에 삼각형 ABD의 넓이를 삼각형 ABD요.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ABD요. 자, 저 노란 삼각형의 넓이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최대값을 구하시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렇다면 선생님, 어찌됐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이 정도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딱 보니까 각 얘들아 t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각 t가 표시되어 있으니까 얘를 끼인각으로 해서 BD하고 AD를 내가 표현해 볼까? 일단 처음에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문제 1번을 풀면서 일단 필요한 내용은
중3 때 배웠던 원주각과 중심각. 당연히 얘들아, 제시문에서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주죠. 중3 때 배웠던,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은 제시문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것도 이미 여러분들이 중3 때 삼각비 배우면서 배웠던 얘기죠. 2분의 1 곱하기 양변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해서 익히 얘들아 잘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원이 있고 얘들아 현이 있어. 원이 있고 현이 있으면 보조선 떨어뜨리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제시문 나. 문제 1번은 이 정도를 이용해서 답안지를 구성하시면 깔끔한 답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주어진 자료들을 마저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B, E, C요. B, 이거 어디서? E, C. 뭐야? C하고 E를 연결해야 되는 거야? 연결합시다. 자, 연결했고요. 자, B, E, C. 요각이 얘들아 몇 도? 29도. 자, 29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대답해줘야 될 것 같아. 저 각이 얘들아 바라보는 얘들아 호의 길이가 누구죠? 29도가 바라보는 호는 얘들아 호 뭐예요? BC죠. 맞지 얘들아? 그러면 BC를 바라보는 또 다른 원주각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다시 두 번째로 주어진 게 누군가? 라고 봤더니 각 D, B, E역, 요각이요. 요각에다 30도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저 30도가 바라보는 또 현이 호가 누가 있어? 라고 한다면 얘를 바라보고 있죠. 얘를 바라보는 원주각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CAD 어딨어? CAD 또 보조선 하나 그어야겠는데. 자, 이렇게 얘들아 해서 CAD 요각이 몇 도이다? 31도이다. 요게 31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 얘가 바라보는 얘들아 호는 누구예요? 얘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까? 자, 제가 바라보는 호는 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원주각의 성질. 동일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에서 측정해도 그 값은 서로 같다.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요. 자, 파란 거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파란 거를 바라보는 게 얘들아 뭐야? 29도야. 그런데 파란 거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또 있어? 또 있지. 여기 있잖아. 여기 얘들아 몇 도라고요? 29도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 연두색을 바라보는 원주각 30도요. 다시 연두색을 바라보는 원주각이 또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얘가 또 몇 도요? 몇 도야? 얘를 바라보는 게 몇 도였어? 30도였나?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질문. 세 개의 각도가 전부 여기 모여있는데? 모여있고요. 29도, 31도, 30도. 싹 더하면 몇 도가 돼요? 90도. 오케이. 직각이네? 그러면 원주각이 직각이야. 그 다음에 확인하실 건 뭐죠? 지름이죠. 90도가 바라보는 얘들아 현 누구예요? B이죠. 얘가 지금 이 문제에서 지름이구나. 뭐라고요? 지름이구나. 그렇다면 다시 B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또 어디 있죠? 밑에 있죠. B, D, E. 이것도 역시 얘들아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죠? 90도. 여기까지가 일단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잠깐만,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봤으니까 넓이, 스페이스, 오케이. ST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ST를 표현하고요. 그걸 얘들아 제시문 나에 나온 방법으로 미분하시고요. 미분해서 최대값 구하시고요. 일단 방향은 잡혔고 어려운 문제 아니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주어진 자료각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들 다 표시해 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찌되었건 원 하면 제일 먼저 뭐야? 중심과 반지름이거든요. 자, 찍어보겠습니다. 지름 위에 있겠죠. 중심, 그 다음 문제 2번이 딸려 있고요. 문제 2번에 보면 중심을 O라고 쓰라고 얘기했으니까 O라고 쓰겠습니다.
5라고 썼어. 그러면 보자. 선생님. 중심과 원위의 점은 연결되어야 반지름으로서 의미를 갖고요. 문제에서 반지름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지름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뭐 이용할 게 없나 좀 보겠습니다. 이용할 게 없을까? 이용할 게 없을까? 이용할 게 없을까? 좀 볼 거야. 잠깐만. 요각이 몇 도예요? 두 개 다음에 얘가 몇 도죠? 60도요. 괜찮은데? 60도 괜찮아. 그러면 노란색 삼각형에서 각 하나는 t고요. 각 하나는 60도고요. 그럼 나머지 각 하나는 얼마가 되겠어? 120도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이거 120도 마이너스 t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세각을 더하면 얘가 몇 도가 돼야 되니까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깔끔한 건 60도죠. 그 다음으로 깔끔한 건 t죠. 그 다음에 얘들아 120도 마이너스 t도 얘들아 저건 뭐 그냥 우리가 덧셈 정리나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뭐 그닥 어려운 게 없는데 셋 다 괜찮은 각들이야. 그러면 세 변 중에서 표현하기 쉬운 변 표현하기 쉬운 것만 우리가 빨리 찾아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볼게요. 선생님, O하고 B가 연결되어 있고요. 각이 몇 도였어요? 요각 30도였어요. 이거 반지름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O하고 얘들아 D를 연결할까요? 이것도 얘들아 반지름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이니까 2등변 삼각형이죠. 2등변 삼각형이니까 밑각이 30도면 얘도 몇 도예요? 30도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야? 2등변 삼각형 1초도 망설이면 안 돼. 2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은 수선을 떨어뜨려서 숨어있는 직각을 표현할 것. 즉 5에서 밑변 BD에다 뭐를 떨어뜨려요? 수선을 떨어뜨릴 거야. 수선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가 어떻게 돼요? 같아질 거야. 그러면 뭐야? 30도, 직각 60도. 30도, 직각 60도. 30도, 직각 60도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지? 특수각인데? 그러면 직각이랑 마주보는 게 1이야? 그럼 60도랑 마주보는 건 얼마예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루트 3.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B에서 D까지 뭐야? B에서 D까지의 길이는 얘들아 저 길이의 2배니까 얼마가 돼요? 루트 3이 됐는데 뭐야? 요 길이가 루트 3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그럼 이제 AB나 아니면 AD나 둘 중에 하나 우리가 표현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좋아요. 자 그러면 어느 걸 표현해 볼까? 어느 걸 표현해 볼까라고 했을 때 자 중심하고 B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중심하고 누구를 연결해 볼까요? A를 연결해 볼까요? 중심하고 A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1, 반지름 1. 이것도 무슨 삼각형? 2등변 삼각형. 그 다음 수선의 발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때요? 같아지겠죠. 자, 대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AB를 바라보는 원주각이 얼마였어? T요. 그러면 AB를 바라보는 중심각은 얼마야? 2배니까 2T요. 그런데 수선을 내려서 왼쪽과 오른쪽이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요 각은 얼마야? T요. 맞아 얘들아? 그럼 뭐야? 직각 있고 T 있네? 그럼 요 각은 얼마야? 선생님 그냥 120도 빼기 T에서 30도를 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은. 거기서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해보니까 여기는 얼마나? 90도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오케이. 제가 문제에서 호도법을 쓰지 않고 60분법, 도를 썼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그냥 편안하게 도를 썼고요. 뭐 답안지 쓰실 때는 호도법으로 쓰는 게 사실 조금 더 간지는 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굵직굵직한 포인트만 짚어드리는 그냥 해설 강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라면 답지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하는 모범 답지, 송골식 모범 답지는 수강생들과 그 다음에 온라인 수강생들한테 제공되니까 그때 그냥 여러분들 다 받아봤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습니다. 그럼 뭐야? 선생님 직각삼각형이 있어. 직각삼각형이 있고 얘들아 이 길이 구해서 얘들아 2배하면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길이는 얘들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알고 있고요. 각이 얘들아 90도 마이너스 D니까 빗변에서 각을 끼고 돌면 코사인의 정의인데 따라서 얘들아 B에서 여기까지 이름 안 붙였어.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까? B에서 H까지는 뭐가 될까요? 어디다 쓰지? 요건 힌트였으니까 지울게.
자, B에서 A까지는 얘들아, 코사인. 코사인이 되겠죠. 아니다. 이게 쓰는 게 더 편하겠다. 이 각보단 이 각이 더 편한데? 요거 T잖아. T니까 얘들아, 빗변 알고 있고 얘들아, 각의 반대로 돌았으니까 사인 쓰면 될 것 같은데, B에서 H까지는 사인 T. 그럼 얘들아, A에서 B까지는 2배니까 얼마요? 자, 2배의 사인 T가 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이변 2배의 사인 T, 이변 루트 3. 그 다음 끼인각은 120도 마이너스 T. 120도는 얘들아 얼마야? 3분의 2파이요.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T. 양변 잡혔고요. 끼인각도 얘들아 어려운 각 아닙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겠다. 다 풀었네?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B에서 D까지는 루트 3. 그 다음 B에서 A까지는 2배의 사인 T. 그 다음 끼인각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T의 사인 값. 자, 요게 우리가 원하는 ST가 될 거고요. 조금만 가다듬으면 요 두 개는 약분이 될 테니까 루트 3 사인 T 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T. 선생님 덧셈 정리를 쓸까요? 오케이. 잠시만 킵. 필요하면 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쓸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얘 무슨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 최대값을 구하라고 돼 있고요. 변수는 누구였죠? T였죠. 자, T는 얘들아 각의 크기였어요. T가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러면 어찌되었건 얘들아 T는 얘들아 직각보다 작은 건 자명하죠. 이건 자명해요. 그 다음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인데 이게 얘들아 30도거든. 따라서 T는 30도보다 크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게 일단 첫 번째 착각이거든. 물론 얘들아 30도보다 커 라고 하면 감점만 받고요. 답은 얘들아 정답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잘 봐봐 문제를. 점 A의 위치는요 90도만 만족하면 돼.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거 90도거든. 그러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점 A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봐. 점 A가 여기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점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A하고 D하고 B를 마음속으로만 연결해봐. 연결하게 되면 그 각의 크기는 이 빨간색 30도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져요. 따라서 얘들아 선생님 그냥 주어진 그냥 자기가 보기 편한 그림에서 30도보다 커 라고 해서 T의 범위를 30도보다 커 라고 하면 아마 작은 감점을 받으실 거고요. 어찌되었건 각이니까 얘들아 0보다는 커요. 0보다 큰 건 확실한데 A의 위치에 따라서 T라는 각이 30도보다 작아질 수도 있겠구나. 따라서 일단 T의 범위는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사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제시문이 나오면 딸려있는 문제는 다 끝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 2번을 보시면 문제 2번의 중간쯤에 보면 각 A, D, B의 크기 T가 30도보다 클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럼 눈치가 빠른 친구는 왜 굳이 이러한 조건을 줬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 말은 T가 30도보다 작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게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그랬구나 라고 해서 탁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열린 구간이 주어져 있고요. T로 표현된 식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런데 보면 사인이니까 이거 미분 가능하거든요. 미분 가능하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쏘리 사실 많이 미안하진 않아. 자, 주어진 넓이 ST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므로 제시문 나에 보면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써준 거예요. 보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을 구하자.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기가 방향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나를 인용했다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볼까요? 미분합시다.
자, 미분하시게 되면 루트 3, 사인 t를 여기다 미분하면 뭐가 돼? 코사인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루트 3은 그냥 묶을까? 묶은 상태에서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t. 뒤에 거 그대로.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뒤에 거 미분할게요. 앞에 건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하면 얘들아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t. 조심하셔야겠죠? 합성함수의 미분법. 따라서 얘들아 뭐야? 마이너스가 붙겠네.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일단 낯익은 모양이 나왔는데 싸, 코, 싸. 이거 덧셈 정리인데 덧셈 정리로 풀어 헤친 거니까 다시 모으면 되지 않을까? 즉 루트 3 사인의 덧셈 정리구나. 그 다음에 연결부호는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 뭐야? 싸코 코싸. 싸코 코싸니까 요각에서 요각을 빼주면 되겠구나. 저각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t가 되겠네요. 자, 덧셈 정리 쓴 거야. 덧셈 정리 썼고요. 오케이. 도함수를 구했어.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t의 범위가 얘들아 어떻게 주어져 있었죠?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얘의 범위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얘의 범위를 조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배를 하세요. 마이너스 2배 하면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 2를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파이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에다 3분의 2파이를 더하게 되면 3분의 2파이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3분의 2파이. 사실 답지 쓰실 때는 그냥 이거 중간 과정에 이런 쓸데없는 계산들은 그냥 날려버리시면 돼요. 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얘는 얘들아 각의 범위가 마이너스 60도에서 플러스 120도까지 딱 180도 범위고요. 자, 생각해 주세요. 얘가 언제 0이 될까? 즉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을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야. 왜? 그게 극값이니까. 제심은 나요. 그러면 주어진 범위 안에서 도함수 얘인데 자, 사인이 얘가 0이 되려면 가로 안이 뭐가 돼야 돼? 정수 파이가 돼야죠. 0, 파이, 2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땡땡땡. 정수 파이가 돼야 되는데 정수 파이 중에서 얘들아 요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누구밖에 없죠? 0밖에 없죠. 즉 주어진 범위 안에서 도함수를 0 만들어주는 그러한 얘들아 값은 잠깐만 요거 좀 지울게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알맹이가 누가?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누구? 2t가 뭐일 때야? 0일 때이죠. 자, 넘긴 다음에 2로 나누시면 오케이, t가 얼마일 때? 3분의 파이일 때 주어진 함수 누구? ST는 뭐이면서? 극대이면서 뭐가 될 것이다?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또 작은 감점을 받습니다. 기본 강의 때 우리가 논술에 얘들아 강의가 이론 강의가 2개 있잖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기본 강의 시작해서 우리가 10강부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요. 심화 강좌에서 우리가 다시 또 심화된 즉 의대라든가 뭐 유명한 문제 좀 어려운 학교 그런 거기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또 심화 이론 과정을 듣잖아. 그때 매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최대치수를 구하실 때는 반드시 얘들아 뭘 작성한다? 증간표를 작성한다. 증간표를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얘들아 이렇게 푸는 건 그냥 수능 문제고요. 여러분들 증간표를 작성하셔야죠. 즉 얘하고 얘 사이에 여기다 표시할까? 얘하고 얘 사이에 뭐를 작성해야 돼? 이제 증간표를 작성하자. 자, 증간표를 작성하게 되면 t의 범위는 얘들아 0보다 크고요. 뭐였어? (2분의 파이까지였죠? 그 다음 t값이 얼마일 때? 3분의 파일 때 얘들아 도함수가 뭐가 됐죠? 0이 됐죠. 그 다음
0과 3분의 파이에 있는 적당한 값 30도나 45도를 도함수에다 대입해 보시면 플러스 나올 거고요. 그 다음 60도하고 90도 사이에 60도와 90도 사이에 적당히 여러분이 그래프 확인하시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따라서 얘들아 뭐예요? 넓이 함수는 3분의 파이에서 뭐가 되고요? 극대가 되고요.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그 앞에서 증가하고요.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그 뒤에서 뭐하죠? 감소하죠. 이 설명 이해 가세요? 따라서 얘가 뭐야? 3분의 파이에서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왜? 구간이 열려 있거든. 0과 2분의 파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구해줘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식 어디 있어요? ST 어디 있죠? 이게 ST였나? 맞아 얘들아. 여기다 얼마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3분의 파이 대입해서 계산하시고요. 계산 이것까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루트 3이 있고요. 자,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고요. 그 다음 120도에서 얘들아 60도를 보면 60도인데 또 얼마예요? 그러면 4분의 끝까지 해줄게. 4분의 3 루트 3 이게 바로 얘들아 1번 문제의 답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해 가실까요? 그렇구나. 1번 문제는 그림은 조금 복잡해졌지만 사실 얘들아 그냥 풀만한 문제였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로 그냥 어차피 딸려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문제 2까지 그냥 같이 하자. 자 그러면 자 이제 1번은 끝났고 자 1번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번 문제 풀면서 뭐를 사용하지 않았죠? 제심은 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법칙이었어? 사인 법칙이었어. 내가 사인 법칙을 안 썼는데 그러면 문제 2번 풀 때 의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거 사인 법칙을 쓸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문제 2번은 똑같은 상황에서 추가 조건 뭐가 추가됐죠?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자. 우리 이미 O라고 했는데 그 다음 O에서 F까지요? 5에서 F까지 요 길이를 줬네. 요 길이가 얘들아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3분의 1 5에서 F까지의 길이가 3분의 1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 각 A, D, B A, D, B T요? 네, T의 값이 얼마보다 크다? 30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6분의 파이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추가로 준 조건이거든. 그러면 바로 수정하셔야죠. 아까 1번 문제 풀 때 t의 범위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였는데 지금은 얘들아 6분의 파이보다 커, 30도보다 커라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t의 범위는 30도보다는 크고요. 여전히 얘들아 90도보다는 작죠. 자, 이렇게 t의 범위가 조정이 됐고요. 그때 얘들아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탄젠트 t를 구하라는데 탄젠트 t요? 잠깐 선생님 t가 들어가 있는 D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뭐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길을 줬네. 이 길을 왜 줬을까? 이거 3분의 1인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선생님 왜요? 어찌되었건 얘들아 삼각비는 삼각형, 가장 적절한 삼각형을 선택해 주셔야 되거든요. 어느 삼각형에서 내가 이걸 끝낼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얘가 OF를 줬어. 얘를 반드시 이용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맞죠? 쟤를 반드시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 얼마인데? 반지름이 얼마지 얘들아? 1이요. 반지름이 1인데 물론 얘들아 아래쪽 반지름도 얼마요? 1이요. 그래? 그렇다면 잠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였어? T요. 근데 얘들아 이게 몇 도야? 30도요. 그럼 얘들아 요각은 얼마예요? 요각은 얼마죠 얘들아? T에서 30도 빼면 되잖아. T 빼기 6분의 파이요. 그럼 잠깐만 이 각 T 빼기 6분의 파이. 그래. 그렇다면 선생님 이 각은 얼마야? 요 각은 얼마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각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까 우리가 1번 문제 풀면서 반으로 잘랐거든. 그게 60도였어. 그럼 이쪽도 몇 도야? 60도야.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는데 60이니까 얘는 몇 도죠? 60도죠. 뭐야? 된 것 같은데? 즉
선생님 그림이 너무 복잡하잖아. 이럴 땐 얘들아 답지를 구성하는 요령이야. 다 필요 없고 삼각형 OFD 요 삼각형만 꺼내겠습니다. 자, 삼각형 OFD를 따로 그려보자. 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따로 표시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표시하자. O에서 D까지는 반지름이었어. 1이었고요. O에서 F까지는 3분의 1이었고요. 요각이 얘들아 몇 도인 거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60도인 거 확인했죠? 60도니까 3분의 파예요. 그 다음 요각이 얘들아 몇 도였죠? T-30도였죠? 예쁘게 쓰면 뭐였죠? T-6분의 파이요.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요각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각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보자. 60도야. 30도를 뺐어. 그럼 30도인데 그럼 여기는 얘들아 뭐가 돼야 돼? 더해서 이거 다 더해서 얘들아 몇 도 돼야 돼? 180도 돼야 되니까 180도인데 60도를 뺐어. 120도 남았어. 120도 남았고 그 다음에 더하면 150도. 150도에서 t를 빼야 되네. 아, 요각은요. 150도. 이렇게 되겠는데 마이너스 t 플러스 t 지워질 거고요. 이렇게 더하고 얘를 빼게 되면 얘들아 정확하게 파이 180도가 될 것 같아. 됐어? 그럼 된 것 같아. 자, 이제 우리는 뭐를 구하고 싶은 거였지? 탄젠트 t를 구하고 싶은 건데 어차피 얘들아 사인이나 코사인 구하면 탄젠트 t는 그냥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재심은 가해. 사인 법칙을 이용해 볼까요? 잠깐만, 거기서 사인 법칙을 한글로 줬나? 오케이. 자, 재심문가의 사인 법칙 이용하게 되면 보겠습니다. 1하고 마주보는 거 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얘하고 마주보는 거 얘다 3분의 1인데 자, 그러면 자, 1, 예 써볼게요. 사인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t와 마주보는 변 길의 1은 자, 3분의 1과 마주보는 건 얘잖아. 사인 t 마이너스 얼마? 6분의 파이. 그것과 마주보는 길이 얼마?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쓰는 거 조금 촌스러우니까 3배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다. 맞아요, 얘들아? 그러면 분자끼리 똑같으니까 분모끼리 똑같겠지?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너하고 너가 같다는 뜻이구나. 근데 우린 얘들아 사인 t가 되었건 코사인 t가 되었건 탄젠트 t가 되었건 삼각비 하나 찾아내야 되니까 자, 이제 덧셈 정리를 쓰겠습니다. 에이, 특수각이잖아. 사인 150도. 사인 150도는 누구하고 똑같죠? 사인 30도하고 똑같으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요? 자, 쌓고 코사 쓸 거야. 쌓 코 빼기네 빼기. 그 다음에 코사인 150도는요. 코사인 150도는 코사인 30도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뭐지? 마이너스 2분의 2, 3.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붙으니까 뭐가 돼? 플러스 2분의 2, 3이 될 거고요. 싸! 자, 왼쪽 얘들아 덧셈 정리 썼고요. 오른쪽 3배 할 거고요. 자, 역시 덧셈 정리요. 싸! 코사인 30도 얼마죠? 2분의 2, 3 곱하기 빼기 코사인 t 그 다음에 사인 30도 2분의 1이요. 자, 이렇게 될 것 같아. 잠깐만, 양변 2배 할게요. 양변 2배 하면 2분의 다 없어지고요. 자, 이제 모아보겠습니다. 보자. 뭐야, 이게 지금? 뭐야. 잠깐만. 사인 t가 3 루트 3개 있는데 루트 3이 있으니까 1로 넘길까? 1로 넘기면 뭐가 될까요? 1로 넘기면 3개에서 2개가 되겠네. 자, 여기로 넘겼고 얘는 절로 넘기면 되겠다. 절로 넘기면 한 마리가 있었고 얘들아 잠깐만 몇 마리가 넘어가? 3마리가 넘어가니까 4마리가 되겠네.
자,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고요. 탄젠트 구하래네.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답이겠죠. 다시 얘들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고요. 2분의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2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지금 건데 모의논술에 나와 있는 문제 1번은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수능 대비로 푸는 모의고사에서 아주 쉬운 4점짜리 정도 문제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죠? 문제가 쉬울 때는 얘들아, 결국 당락은 어디에서 결정돼요? 답안지를 작성하는 능력에서 결정돼요. 연대처럼 문제가 어려운 학교들은 문제를 풀어내시면 답안지 구성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문제를 딱 봤더니 이거 나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답안지를 간지나게 구성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내 말 이해 갈까요? 오케이. 그래서 가볍게 얘들아, 제시문 1과 관련된 문제 1과 문제 2 해설 강의를 마쳤습니다. 힘내자.